이제 영유아 시기에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호기심이 왕성하니까. 근데 엄마는 그 질문만큼 당황스러울 때가 없어요. 엄마가 정답을 가르쳐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머, 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러잖아. 어머나, 어떻게 너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네. 어머나만 몇 번을 해줘도 애는 지가 다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씹어서 삼키기만 하라고 주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정답을 외우라고 그러고 아. 그렇게 독서를 하면 문해력은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책류가에서 예. 이제 오해와 진실 중에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 아니, 무조건 아, 많이 읽어줘야 됐다. 뭐 그건- 이런 또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다독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몇 권만 집중해서 읽어라.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하루에 10권씩을 읽어야겠다. 그림책은 금방 5분이면 읽으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그림책은 몇 번씩 음미할 때마다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들어왔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림이 들어왔다가 이 그림이 더 눈에 띄었다가 구름이 눈에 띄었다가 다 다르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전체가 보였다가 그래서 몇 번을 봐도 괜찮은 거고요. 천천히 봐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요 마르고 닳도록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때마다 여기서 영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살려줄 수 있으면 저는 살려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권수에 매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를 딱 앉혀놓고 네. 마치 공부시키듯이 그러면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면 좋죠. 네. 어떤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좋지 하고 그냥 끝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교육 이걸 좀 버려놓고 즐기자. 재미. 기쁨. 네. 재미. 여기 그림책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창작 동화도 있고 수학 동화도 있고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유아 애기는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림인 거예요. 보통 그림책은 글이 없이 그림만 있거나 네. 아니면 글이 짤막하게 있죠. 근데 이게 리듬이 있죠. 리듬이 있는 것은 쉽게 기억을 하죠. 우리 뇌는 리듬을 통해서 그 언어를 기억하거든요. 네. 그 어휘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동화책은 이야기의 맛을 살려주는 거고 이야기의 맛 그리고 서사 구조,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옛 이야기라든가 동화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고, 네. 그림책은 감성, 그림 자체에서 그냥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짤막한 이 글 읽으면서 혹은 기억하면서 어휘를 쉽게 터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영유아 시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 읽을 때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뇌에서 매직트리가 막 뻗어나가는 그런 상상이 그럼요. 네,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한참 문해력에 대해서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 그림책과 영유아의 이 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문해력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제 문해, 그 책을 글을 이해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자도 알아야 될 거고, 글자의 법도, 문의 법도 알아야 될 거고, 어휘수도 풍부히 알아야 되겠고, 네.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이걸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진짜 문해는 내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해갖고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네.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이가 사실은 문해를 잘하려면 살면서 경험. 네. 그러니까 너무 책 속에만 갇혀서 지내서도 안 돼요. 네, 엄마들이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해력이 요즘에 문제라더라. 그러니까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뭐 독서 학원을 보내야 된다. 난리가 나던데 네. 정말 미치겠어요. 좀 더 고차원의 문해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고차원의 문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책은 인간사를 다 담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감정 느끼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친구하고 사귀어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다쳐보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하고, 또 숲에 가보기도 하고, 바다에 가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섭렵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의 세계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습득한 것이 오래 내 몸으로 이렇게 체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해를 고민해야 될 단계쯤 되면은 적어도 고학년 이상으로 가게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독서는 읽어주기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읽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했으면 써야 돼요. 그러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질문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대입도 시켜보고, 근데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럼 나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생각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공부법, 독서법은 질문하고 사고하고 천천히 가는 그런 독서를 허용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유아 시기에 책을 읽어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호기심이 왕성하니까. 근데 엄마는 그 질문만큼 당황스러울 때가 없어요. 질문에 대해서 엄마가 정답을 가르쳐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머, 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러잖아. 어머나, 어떻게 너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어머나만 몇 번을 해줘도 애는 지가 다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쎄 왜 이런 질문했지? 나도 근데 이 답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돼요.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찾아보고 써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이제 쌓여서 탄탄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씹어서 삼키기만 하라고 주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정답을 외우라고 그러고 학습제 정답을 막 맞추라고 그러죠. 외우라고 그러죠. 그렇게 독서를 하면 문해력은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럼 바로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연결이 핀란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께서 핀란드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 책에서 핀란드 도서관과 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핀란드 교육하면서 실용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배려. 네, 배려, 실용. 배려, 네, 실용. 그래서 예.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 예. 핀란드는 아이들을 우리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사육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되어야 해. 너는 나중에 취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야 돼. 적어도 인서울은 해야 돼. 라고 하는 목표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결국에 학교, 학원을 네, 반복하게 뒤떨어질까 되면서 봐 엄마들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서 네. 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쪽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이제 핀란드는. 물론 이제 그 대신에 거기는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해요. 저학년 때 읽기 세마기를 못하면 나중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한 15명 학급에, 한 학급에 15명의 선생님을 둘씩 배치해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세마기 이 정도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다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배려를 해줘요. 그게 배려예요. 네. 그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물론 공부를 잘 도와주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부모님도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공적인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가 2명씩을 배치하고 일일이 다 봐주고 네. 만일에 이민을 왔어요. 어떤 아이가 그 아이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이민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안 해요. 네. 이 선생님을 붙여줘요. 이런 정도로 네. 한 명 한 명을 그 저학년에서 확실하게 기초를 잘 닿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확실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될 때는 아이들 속도를 많이 기다려줘요. 아이 마음속에서 내가 공부를 정말 해야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자극을 물론 주죠. 자극을 주는데 4학년인지 5학년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모든 토론을 하고 지금 모든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아이가 그게 싫다고 네. 앉아있는 모든 테이블 밑에 가서 뜨개질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버려 둔단 말이죠. 핀란드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저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아직 모든 활동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좀 더 기다려줘야 된대요. 거기는 물론 협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아이마다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너는 왜 지금 남들처럼 하지 않니라고 막 몰아붙이기보다는 그 아이가 준비될 동안 상담을 많이 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거 그게 너무 감동이네요. 감동이었거든요. 만공감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해주세요.